그곳이 궁금하다 4호세계 19, 18위 공개합니다. 2018년 영국의 시골 노스 데번에서 3살 배기 딸 로잘린을 키우던 엄마 레베카. 그런데 어느 날 엄마 레베카는 딸 로잘린으로부터 아주 이상하고 섬뜩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엄마, 나 친구가 생겼어요. 알렉스랑 틸리예요. 우린 같이 살아요. 근데 알렉스랑 틸리는 죽었대요. 가족들도 다요. 이 말을 듣고 엄마는 의아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저런 무서운 얘기를 하지? 아니 그럴 만도 한 게 뭐 다 죽었는데 어떻게 친구가 돼요? 죽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일 것 같은. 저 나이는 그럴 수 있지. 그죠?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지? 누구한테 뭐 들은 건가? 자, 처음엔 엄마 레베카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틸리, 나랑 인형놀이 할까? 알렉스가 아빠해. 로살리는 종종 정말 친구들이 곁에 있는 것 마냥 대화를 하며 놀았는데요. 엄마는 정말 이 집에 유령이 있는 걸까 싶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문득 떠오른 기억. 딸 로잘린이 18개월 때 집 지하를 가리키며 하얀 양이 있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살던 집이 예전에 양을 키우던 농가 터에 지어진 거였다고 합니다. 아우, 무서워. 근데 그 당시에는 엄마는 우연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딸아이의 말이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엄마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하고 확인을 좀 해보기 위해 과거 이 지역의 인구조사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이 집에 알렉산더, 그리고 마틸다라는 여성도 거주했던 게 맞습니다. 지금 레베카 가족이 살고 있는 집에 놀랍게도 1861년에 알렉산더 터너라는 소년이 살았고요. 1891년에는 마틸다라는 여성이 거주했던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딸 로잘린이 말한 집에 같이 산다는 세 친구들이 약 150년 전에 이 집에 살았던 죽은 사람들, 즉 영혼이라는 게 확인된 셈이죠. 자, 그러니까 각자 다른 시대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살던 집에서 산 사람과 공존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렇죠. 어쩌면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집에도 무언가 혹은 누군가 공존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곳이 궁금하다. 4호세계 19, 12일 공연. 중국 집단 모모 마을. 중국 후난성 화이화 지역의 외진 산골 마을 핑양샹. 소수민족인 동족이 모여 사는 이 마을에서는 아주 미스터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8살 소년 우모군은 엄마와 함께 거리를 걷던 중 엄마, 저 사람이 날 죽였어. 살려줘. 갑자기 이웃 남자 룽 씨를 보자마자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울부짖었는데요. 이거 뭔 말이에요? 나를 죽였다는데 애는 살아있고. 이거 뭐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한편 결혼식장에서는요. 신랑 우춘이 한참 어려 보이는 스상런에게 다가가 엄마, 저 잘 살게요. 엄마라고 부르기까지. 자, 그런데 이 모든 기이한 상황에 마을 주민들 그 누구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뭐 어떤 얘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미스터리한 일들을 겪은 이들은요. 일명 재생인으로 불리는 환생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재생인 핑양샹 마을에 사는 소년 우모군은요. 전 사실 전생에 돼지였어요. 자신이 전생에 외할아버지가 기르던 돼지였다는데요. 게다가 같은 마을에 사는 도축업자 룽 씨가 전생에 자신을 죽였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과거에 룽 씨가 소년의 외할아버지가 기르던 돼지 한 마리를 잡은 적이 있었다는 거죠. 돼지가 사람으로 환생했다는 얘기네. 그리고 아까 결혼식 장면 기억나시죠? 네네. 핑양샹 마을의 또 다른 재생인 스상런은 전생에 셴시라는 마을에 사는 24세 여성 야오잔이었다는데요. 전생에 아이들을 두고 먼저 눈을 감은 게 내 한이에요. 전생에 우춘이라는 아들과 우메이라는 딸을 두고 본인은 지병으로 사망하게 됐다는데요. 그리고 그녀는 환생을 한 뒤 전생이 자꾸 기억나서 11살 무렵 직접 셴시 마을에 찾아갔는데 그런데 그곳에 정말 우춘과 우메이라는 남매가 살고 있었고요. 심지어 남매의 모친은 지병으로 사망한 야오잔이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바로 환생을 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 소름 돋네, 이거.
스상런의 이야기를 들은 우춘 남매는 그녀를 엄마가 환생한 존재라 믿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아들 우춘의 결혼식에 스상런이 엄마로서 참석도 하고 현재까지도 계속 왕래하며 가족의 연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핑양시ang 마을에는 본인이 환생했다고 주장하는 재생인들이 무려 11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기묘한 얘기네요, 진짜. 110여 명, 와우. 환생인들의 마을, 핑양시ang 마을에 대해 일각에서는 마을을 유명하게 만들려고 다 같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라며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중국 최대 규모의 연구기관 중국사회과학원은 마을 주민들의 증언이 사실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 핑양샹 마을의 재생인들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최면 기법과 거짓말 탐지기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진실로 판명났다고 합니다. 어머. 하지만 이 현상을 설명할 만한 과학적인 근거는 찾을 수 없어 핑양시ang 마을은 지금도 여전히 미스터리한 마을로 불리고 있는데요. 왜 유독 이 마을에 환생자들이 계속 나오는 걸까요? 핑양시ang 마을에서 일어나는 수수께끼의 진실,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궁금하다. 4호세계 19 6위를 공개합니다. 환생의 징표로 남긴 것. 2018년 12월 중국 텐진. 유난히 춥던 겨울날 왕씨 부부는 슬픔에 겨워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부디 다음 생에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려. 그렇게 11살 레노는 가족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자식을 또 먼저 떠나보내는 모양이군요. 네, 뭐 아까 기사에 이어서 또 슬픈 얘기네요. 사실 레노는 왕씨 부부가 가족처럼 여기던 반려견이었습니다. 아하. 아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반려견 레노를 떠나보낸 뒤 슬픔에 잠긴 왕씨의 아내는 통 입맛도 없고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임신 축하드려요. 왕씨 부부가 반려견 레노를 떠나보내고 얼마 뒤 새 가족이 찾아왔는데요. 그리고 이듬해 왕씨 부부는 사랑스러운 아들 투안투안을 출산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들 투안투안의 왼쪽 손목에 희뿌연 반점이 보였습니다. 뭐야?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점은 설마? 왕씨 부부는 깜짝 놀라더니 급기야 자리에 주저앉으며 오열까지 했습니다. 아, 왜? 아니 그 레노도 있었나? 설마?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로 떠나기 전 반려견 레노는 갑자기 털이 빠질 정도로 유독 왼쪽 다리를 계속 핥았고요. 어머머머머. 그래서 왼쪽 다리에 흉터가 생겼었는데요. 뭐야? 그런데 반려견 레노의 왼쪽 다리에 있던 흉터와 너무나 흡사하게 생긴 반점이 아들 투안투안의 왼쪽 손목에서 발견된 거죠. 너무 비슷한 위치인데? 야, 이건 소름이다.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자기 알아보라고 일부러 긁어서 상처를 낸 걸 수도 있겠다. 이거 아니면 못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아들 투안투안의 손목에서 발견된 반점. 반려견 레노가 자신을 꼭 알아봐달라는 징표로 남긴 건 아니었을까요? 그곳이 궁금하다. 4호세계 19 5위를 공개합니다. 5위는 오! 그렇지. 2006년 스코틀랜드 바라섬. 이 섬을 찾은 6살 소년 캐머런 맥컬리는 드디어 내가 돌아왔다! 라며 기뻐했는데요. 자, 이 소년 캐머런과 하얀 집에 얽힌 비밀. 2000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태어난 캐머런. 그런데 캐머런은 말을 하기 시작한 2살 때부터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내가 전에 살았던 곳은 바라섬의 하얀 집이야. 거기서 엄마, 아빠, 형, 누나, 강아지랑 살았어. 캐머런은 엄마가 한 번도 말하거나 알려준 적도 없는 바라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바라섬은 캐머런이 사는 곳에서 무려 257km 이상 멀리 떨어진 곳이었고요. 유명 관광지도 아닌 전초 기지였습니다. 와우. 그리고 캐머런은 흑백 점박이 무늬의 강아지를 키웠고 아빠의 이름은 쉐인 로버트슨. 그리고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아들을 보고요. 엄마는 처음엔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랬겠지. 그런데 바라섬에 있다는 하얀 집의 화장실 수, 또 침실 창문에서 해변의 비행기가 착륙하는 게 보인다라는 등 정말
살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는 집 구조를 정확하게 설명했고요. 그 뒤로 계속 전생에 살았던 바라섬에 데려다 달라고 울고 불며 고집을 피웠다고 합니다. 뭐야? 근데 이게 몇 날 며칠 계속되니까 엄마는 심리학자 또 아동 교육학자 등 여러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캐머런은 TV 같은 걸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본인이 아는 사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엄마는 아들 캐머런과 아동의 환생을 연구하는 심리학자 짐 터커 박사와 함께 바라섬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바라섬의 한 역사가의 말에 따르면 캐머런이 말한 로버트슨 일가가 하얀 집에 살았다는 기록이 있었던 거죠. 어머. 이거 뭐 정말 소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확인한 엄마 짐 박사는 캐머런을 데리고 하얀 집을 방문했는데요. 자, 지금부터가 정말로 충격입니다. 난 벌써 충격인데. 정말 캐머런의 말대로 화장실이 3개가 있었으며 침실에서 비행기가 착륙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정원엔 캐머런이 종종 얘기했던 비밀 통로까지 존재했다고 합니다. 저거는 빼박이다. 비밀 통로는 알기 힘들죠. 직접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전생의 기억이 다시 그를 환생하게 만든 건 아닐까요? 그곳이 궁금하다 4, 5세계 19 4위 공개합니다. 죽은 모모가 살아 돌아왔다. 1962년 레바논의 한 마을. 평소 심장이 좋지 않던 20대 여성 하나는 첫째 딸 레일라와 둘째 딸 갈랄에 이어 셋째 아들을 출산한 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는데요. 하나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슬픈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보, 난 곧 당신 곁을 떠나겠지만 환생해서 다시 돌아올 거예요. 남편 파루크에게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고요. 그 뒤로 몇 년간 더 투병하다 결국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아 근데 자기가 죽을 걸 어떻게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예. 저런 건 진짜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가슴 아프죠.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난이 사망한 지 열흘 뒤 레바논의 또 다른 마을에서는 어여쁜 딸 수잔이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수잔이 2살이 될 무렵 나는 하난, 내 딸 레일라. 이렇게 알 수 없는 말을 반복하더니 파루크, 갈라레 등 수잔의 부모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을 얘기했는데요. 오, 이거 아까 그 죽은 하나의 딸들 이름이잖아요. 갈라레, 레일라. 맞아. 맞습니다. 수잔의 부모는 대체 무슨 일인가 하다가 혹시나 마음에 수잔이 언급한 이름들을 수소문해서 결국 하난의 가족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난의 가족들을 본 수잔은 놀랍게도 한 명씩 손으로 짚으며 그들의 이름을 정확히 다 맞췄고요. 그 뒤엔 수잔이 종이에 7자리의 숫자를 적었는데 이 숫자는요. 하난의 집 전화번호와 일치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소름이다.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수잔은 첫째 딸 레일라와 둘째 딸 갈라레를 보며 옛날, 수술 전, 보석이라는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 생전에 하난이 자신의 보석을 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오빠에게 유언을 남겼던 겁니다. 아 너무 안 믿긴다 이거. 그런데요. 수잔이 성인이 된 뒤의 모습이 또 놀라움을 자아냈는데 어머 비슷하다. 아니 이게 진짜 지금 닮았다. 사실은 뭐 이렇게 뭐 눈매나 콧볼 쪽이나 이렇게 앙 담은 인매 쪽이 특히 인매가 저는 비슷하다고 닮았어. 인매가 닮았어요. 환생을 예감하고 다른 모습으로 가족을 찾아온 여인. 그녀를 환생하게 만든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름 특집 6탄 그곳이 궁금하다 4, 5세계 19 1위 후보 헤드라인 공개해 주시죠.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국경에 위치한 영토 분쟁 지역 골란고원. 이곳에 있는 한 마을에 머리에 붉은 반점이 있는 아이 알레포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또래보다 꽤 일찍 말이 트인 알레포. 그런데 말입니다. 3살이 되던 해에 알레포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은 하페즈였어요. 엄마, 무서워요. 그 남자가 나를 죽였어요. 그 나이 애들이 저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얘기를 막 하기에는 그 내용 자체가 이상하잖아. 네, 좀 죽이다라는 특이하죠. 표현 자체가 좀 드라마 보고 따라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네. 처음엔 알레포의 부모 역시 아이가 그저 뭐 어디 이야기를 뭐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 그러나 날이 갈수록 알레포의 얘기는 더 구체적이고 내용도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는 알레포가 계속 얘기를 했던 마을을 함께 찾아갔는데요. 마을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된 부모, 그리고 그 노인에게 아이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때 하페즈? 하페즈는 4년 전에 실종된 우리 마을 청년인데. 진짜? 정말 놀랍게도 4년 전 이 마을에서 하페즈라는 청년이 일을 하러 나갔다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4년 전이면 그 아이가 뱃속에 있었던 시기까지 합치면 대충 맞는 거예요. 만 3살이라고 맞네, 했죠. 딱 맞는 맞네. 거예요. 맞네. 한생이네. 그리고 갑자기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한 알레포. 부모님과 마을 노인은 앞서가던 아이를 뒤따라갔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멈춰선 아이는 어느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뭔데? 왜? 자, 그곳은 특별한 게 없는 그냥 맨 땅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기분이 든 노인은 알레포가 가리킨 곳에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땅 속에서 발견된 백골. 어머. 그냥 가리켰는데 100골 나왔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그러니까 어? 이것도 놀라운데 놀라운 일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 또 뭔데? 급기야 아흐메드가 흉기로 제 머리를 내리친 뒤 여기에 묻었어요. 아, 그러면 여기서 진짜 만약에 마을에 아흐메드라는 사람이 진짜 있으면 후덜덜이죠. 이거 진짜 무서운 일인데? 후덜덜이죠. 어땠을까요? 아흐메드라는 청년이 마을에 실제로 있었다고. 알레포가 백골의 위치뿐만 아니라 흉기를 벌인 장소, 하페즈를 죽인 범인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집어내자 결국 아흐메드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 어머. 이후 경찰에 체포됐다. 와, 와, 경찰도 밝혀내기 힘든 그거를 본인의 기억으로. 그리고 또 하나. 어.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뭐죠? 알레포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붉은 반점. 왜 반점이 나? 피? 이 붉은 반점의 위치와 백골의 머리에 난 흉기의 상처가 정확하게 일치했다. 아, 너무 이상하다 이거. 와, 이거 너무 무서운 얘기다 이런 거. 이건 너무 이상한 얘기다. 3살 꼬마의 놀라운 사연. 이 모든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환생이 아니라면 말이죠.